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듣기와 독해 8개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듣기는요. 1번 전에 도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넘겨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잽싸게 도표 문제를 먼저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착착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시험지에서요, 이제 시험지를 넘겨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시험지를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잽싸게 시험지를 세로로, 앞뒤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넘길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잽싸게 4페이지 25번 도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도표는 선지를 1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개의 보기만 보고도 바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고, 운 나쁘면은 다 읽어줘야 돼요.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도표 문제를 1번이 나오기 전에 풀어야 한다. 그리고 1번 듣기는요, 앞부분에 인사 나오고 바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답 체크해 주시고 또 문제를 풀러가는 거죠. 어디로 가냐? 26번입니다. 내용일치. 자, 내용일치는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차례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얘도 선지를 먼저 보는 거고요. 선지와 키워드를 보고 그 다음 지문으로 그 단어를 찾아서 올라가서 체크,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도 이 의견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자의 의견 체크하고 또 문제를 풀러가는 거죠. 바로 27번입니다. 앞내문 문제 풀어주는 건데요. 얘도 빠르게 풀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이 요지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 듣고 또 문제를 풀러가시면 돼요. 그게 28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4페이지에 있는 4개의 문제를 다 풀었을 건데요. 아직 4페이지의 문제를 다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듣기 10번까지 이 4개의 문제를 끝내주면 되는 거라서 짬짬이 시간에 풀어주시면 돼요. 단, 제가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1번부터 5번까지 이 그림의 내용이 맞는지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풀러갈 시간이 없고요.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때 조금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4번 풀어주고 이때 독해 문제를 풀러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때 못 다 푼 4페이지의 문제를 이때 짬짬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5번에 할 일은요, 마지막에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핵심 내용이.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은 날려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6번이 이게 지불할 금액은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딴짓하면 안 되고요. 독해 병행하지 않고 이거는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쇼츠로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누기로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분수로 풀면 안 돼요. 곱셈으로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7번 이것도 뭐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풀러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얘네들은 모두 다 잘 들어주고 들으면서 소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딴짓하지 말고 조금 조심조심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듣기 10번까지는 4페이지에 있는 4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낸다 라는 마인드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3번까지 듣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4페이지를 완성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짬짬이 시간에 18번, 19번 이런 거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 전부 다 대화입니다. 대화에 대한 응답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특히나 짧은 응답인 11번, 12번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딴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3번, 14번의 긴 응답 같은 경우도 앞에 어느 정도 스토리 라인은 좀 따라주어야 되고, 얘도 이제 마지막 한 세트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응답과 긴 응답도 여러분이 정말 집중력 있게 잘 들어서 절대 실점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짧은 응답과 긴 응답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얘네들은 선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짬짬이 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선지들 해석 막 하시잖아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반응적 응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I'm sorry, not really, awesome, absolutely, good idea, thank you, no worries, that's okay, right, why not? 맨 앞에 보면 특징적으로 이런 반응적 응답이 딱 머리에 나와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대한 답변으로 맨 첫 번째,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만 좀 명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능답이 끝나고 15번 상황 설명인데 이건 별표 좀 칠게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3점짜리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전 이걸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얘처럼 진짜 개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앞에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so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독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20번 보일 겁니다. 독해 문제를 풀고 계시다가 so 라고 딱 들리면 그때 바로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앞에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그 so 뒤에 나오는 내용만 잘 캐치해서 들으시면 그걸 그대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답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독해 문제를 풀기에 최상의 유형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복합 유형은 한 번 듣고 끝내야 돼요. 두 번 듣기 해주잖아요. 그거 아니고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16번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거 주제잖아요. 요거 맨 앞에, 맨 처음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처음 딱 들어서 주제 먼저 딱 듣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15번 상황 설명 듣고 답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딴짓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16번까지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17번 언급된 것이 아닌 것.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게 말 그대로 언급이 됐냐 안 됐냐만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들으면 되냐면은 그 순서, 표지가 있어요. 접속어 표지. first, second, third, next, lastly 이런 단어들 있죠. 요것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first 나오면 바로 가서 그냥 눈을 이 선지에다 대고 있어. 그 단어가 보이잖아, 딱 들리잖아. 그러면 오케이 맞구나, 언급 됐네.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그러다가 second 또 와. 오케이. 그 단어가 들리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진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이고 독해랑 병행할 수 있는 애다. 그래서 16, 17 복합 유형은 한 번 듣기로 끝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 시간에 뭐예요? 20번, 22번 야무지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듣기를 들으면서 독해 문제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듣기 만점이 37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8개의 독해를 다 맞추면 16점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더 해볼까요? 37점과 16점을 더하면 53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만 끝났는데도 벌써 5등급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야 애들아 영어 노베이스 다국적 마 3등급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듣기까지가 53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문제를 이제 독해를 풀 건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때 뭐 하면 돼요? 진짜 내가 완전 노베이스다 하는 친구들은 8페이지 거기 좀 문제 풀고 뭐 주제 제목 같은 거 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제 문제를 좀 맞춰주면 그런 친구들은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진짜 못 읽어도. 근데 3등급 위, 1, 2등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문장 구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6평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썸머가 있습니다. 이 여름방학에 한 달 정도는 문장 구조에 투자를 좀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 친구들은 진짜 2등급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막 단어가 문제인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 영어가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범위가 정해진 게 어휘예요. 이 어휘는 2,700단어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다 이게 변형되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2,700개 단어를 어디서 보나요, 선생님?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냥 EBS 연계 교재 있잖아요. 아니면 시중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나 기출 같은 거 단어 모아놓은 수록집들이 있어요. 다 똑같거든요. 모의고사 다 똑같잖아. 그치? 교육적 평가원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책이 출간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집을 하나 만약에 내가 사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예쁜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그 재질의 종이 이런 거 그냥 사시면 되고 전 사실 단어집을 굳이 사지 마시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만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외고 구겨서 버리는 겁니다. 그걸 막 모아놔봤자 그 뭐냐고요. 그리고 아는 단어는 어차피 알아요. 문제는 뭐다? 진짜 쌩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쌩 모르는 단어를 습득하는 데 걸리는 게 우연한 상황에서 6번을 마주쳐야 그게 내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단어들만 쓰고 막 해봤자 우리 어차피 수능 영어는 라이팅 시험이 아닙니다. 다 뭐예요? 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눈으로 암기해서 하루에 많은 양을 그냥 눈으로 빠르게 보고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단어 암기할 시간에 차라리 지문 분석을 해서 그 지문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런 배경 지식 플러스 거기에 단어까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운 단어는 잘 안 잊혀져요. 이해되셨죠? 듣기와 독해 문제의 병행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수능 날까지는 듣기와 독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3등급 이하의 노베 친구들도 듣기랑 독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썸머 기간을 활용해서 문장 구조에 대한 영문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 달 정도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미니쌤 채널 구독하고 수능 영어 1등급 쉽게 가져가자. 우리 할 거 많잖아. 내가 영어 공부 시간 확 줄여줄게.